이번에는 영어 전치사 중에서 표면으로 인식하는 on을 살펴봅니다. 영어에서 빈번히 접하게 되는 전치사 on은 전치사라는 역할명과는 전혀 무관하게 대상이 그 위에 있다고 하는 표현어쯤으로 학습되어 그렇게 적용하려 들지만 표면이 아닌 상황에서의 on은 자의적 해석을 하려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n의 역할명을 밀착 전치사로 바꾸고 설명하겠습니다. 밀착은 두 대상 사이에서 서로 접촉하는 관계 상태임을 말하고, 전치사는 상황 구체화어구 앞에 위치하게 되는 상태사라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치사 on을 대할 때는 가장 먼저 표면을 생각하게 되고, 그 표면을 위로 두는 개념이 작용하는 것은 제2언어로 습득해야 하는 학습자에게는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표면상의 상황에 on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on이 대상의 표면 위만을 지정할 경우에 예문 1과 2의 표면은 위치상으로 서로 다른 곳이어야 하고, 예문 3에서는 둘의 의미 지정이 결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볼이 롤되는 위치와 방향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 그와 같은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서 on의 선택을 주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on 플러스 사람일 경우 사람을 표면으로 보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문 6과 7을 비교해보면 이 전치사만이 다른데도 그 의미는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전치사 on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변별해 보겠습니다. on에 대한 사전적 우리 해석어로는 위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n은 at과 in으로의 장소 표현 전치사로 비교되어질 때면 해당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으로 문법화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크기의 범위 경계가 규정되지 않아 서로를 변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 1에서 on이 책상이라는 특정의 공간을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그 대상을 크고 작음으로 나누어 인지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표면 위라는 의미만 지정해주고 있다고 인지하게 할 뿐입니다. 예문 1과 2 표현은 on의 쓰임이 위라는 의미로 잘 적용된 좋은 예입니다. 두 구문 표현에서 on의 전치를 당한 대상들은 구조적으로 뒤집힌 채로는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주어가 하는 동작은 자연스럽게 그 대상의 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는 아래를 상대로 하는 개념이라서 on의 의미 지정을 받게 되는 대상을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다고 보는 무언의 제약 하에서 공유되는 개념입니다. 본문 2에서는 전치사 on이 우리말 위에 해당하는 위치 지정을 한다는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예입니다.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는 천장 표면에 앉아있는 파리를 보고 천장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럴 때 위에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은 천장 표면을 아래로 간주하는 무언의 동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파리는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장에 달라붙어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도 우표는 편지봉투 특정 위치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그 붙음 상태 표현에 on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치사 on이 보여주는 위라는 의미 지정은 절대적인 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면 위에서 발생한 상태를 말한 것이므로, 위라는 우리말 의미는 해석의 편의어로 두고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장에서 분석한 대로 상대적인 면 위에서 발생한 어떤 상태 표현을 하고자 해서 on이 쓰였다면, 본문 3 표현에서의 on은 우리말 이 또는 위에 해당하는 의미로 더 버스를 지정했다고 인지해야 하므로 이런 해석을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 표현의 정확한 해석은 버스를 타고 일하러 간다입니다. 타다라는 의역은 on에서 기인한 것일 수밖에 없고, 살펴본 바 있는 공통점을 보면 예문 1 표현에서는 책과 책상이 접촉하고 있고, 예문 2에서는 파리와 천장이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3에서는 나와 버스가 접촉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타다라는 의역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전치사 on은 서로를 붙어있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붙어 있음을 마음에 두고 다음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사에서 아내의 산책을 나와 함께로 표현하고자 했다면 동반 상태를 표현해주는 위드를 선택해서 이듬이라고 하면 좋을 듯한데 본문사에서는 온미입니다. 온의 접촉성을 생각하면 나와 붙어서 나랑 나란히 혹은 팔짱을 끼고 정도의 추정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치사 온이 위에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타고 산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문 1, 2, 3에서 그런 접촉성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 저울 위에 놓인 대상물은 저울대의 표면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접촉된 두 대상은 사이가 벌어짐 없는 밀착 상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밀착 상태는 예문 2에서와 같은 덮침의 상태를 표현되게 해줌으로써 예문 3에서 앳이 보여주는 표적 대상 표현과 변별되게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문 2에서는 온의 접촉성에 의해서 갈매기가 고기를 덮쳤음이 표현되고 예문 3에서는 S 상대성으로 대치 상태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갈매기가 고기를 공격의 표적 삼아서 내려간 것만 표현될 뿐이라서 고기 덮침의 성공 여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접촉이라는 의미를 적용하면서 내재화해야 합니다. 본문 5의 표현에서 모자를 걸어라고 말하며 온으로는 걸어놓을 곳으로 더 훅을 지정하고 있지만 전치사 온의 상태 표현 기능을 수용하면 걸어놓을 곳으로의 장소 지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심층적 펼침 구조 1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상황 구체화부에서의 온은 통사적인 위치상으로도 걸어둘 수 있는 거리인 더 훅을 전치하며 의미 지정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부가부에서 이시하는 지시 역할은 있었음이 전제된 유추적 상황 지정이고 그 상황은 대상부에서의 피동적으로 처해진 수동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it equal on the hook, 즉 it은 곧 on 이하여야만 하고 on 이하의 표현은 it으로 지정된 수동 상황의 구체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 또한 상태로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on은 모자가 걸릴 곳이 아니라 모자가 걸릴 상태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집니다. 더 훅에 걸려있게 되는 모자 상태를 떠올려 on의 접촉성을 적용해보면 모자는 더 훅을 의존하고 있고 더 훅은 모자가 계속 걸려있게끔 지탱해주고 있음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심층적으로 수동화된 종속주어와 on의 대상 더 훅의 관계를 의존과 지탱의 지속으로 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앞 구문들과는 달리 on 뒤에는 표면상 전치당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치사 to가 on이 전치하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 대상을 지정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 6에서는 on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on의 접촉성을 수용해보면 새들이 뭔가를 붙잡고 지탱하고 있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그 접촉 대상을 복원해보면 예문 1처럼 나타납니다. 생략은 언어 공유자 상호 간의 복원 가능성 위에서 발생했을 것이고 예시 1 복원 구문의 경우는 새와 복원 대상과의 관계가 의존과 지탱의 지속이어야 하므로 더 트리즈가 복원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on에 이어서 to의 역할 기능으로 접촉 상태이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선언하고서 더 트리즈로 구체화해 주었으므로 on 더 트리즈의 복원은 타당해집니다. 그렇다면 예시 1 표현처럼 표층적으로 on이 대상을 갖지 않은 것은 화자의 표현 의도가 접촉 대상이 아니라 on의 상태, 즉 접촉 상태를 드러내려는 표현 방법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가 홀드 동작을 하는 동안 수반되는 접촉 대상이 표현이도였다면 on으로 그 더 트리즈를 직접 지정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주어와 대상 사이는 의존과 지탱의 관계임이 표현의 핵심이게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자가 on의 대상인 더 트리즈를 생략한 이유는 접촉의 상태만을 on 자체로 지정했다고 보아야 하고 on의 역할 기능이 의존과 지탱의 지속에 있다면 그 지속의 상태가 전달하려는 표현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화자는 그 같은 접촉 지속 상태이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의미를 부가시키고자 to의 당위성을 사용해서 그래야만 하는 당위처를 부가시켰습니다. 앞에서 on이 1차적으로 구체화 상태를 의존과 지탱의 관계 상태로 표현했다면 당위전치사 to에 이어서 유발전치사 by도 의존과 지탱의 상태가 되게 하는 행위 발생자 데어피트를 목적어로 취하고서 앞 상황을 다시 서술하는 구체화 자료로 또 부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치사 나열반복 구조식 의미 분석은 다음에서 제시되는 본문 7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장의 6본문과 형태상으로 똑같은 구문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on의 역할 기능과 생략 대상을 분석해보면 공이 구르고 있는 방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장을 염두에 두고 on의 대상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앞의 구문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예문 1의 on 역시 목적 대상이 생략되었으므로 공과 운동장의 관계는 의존과 지탱이 아니라 의존과 지탱의 지속 상태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to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에 따르면 그렇게 의존하며 계속 굴러가야 하는 곳이 더 골라인이라는 데도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의 표현에서는 굴러가는 상태만을 먼저 표현해 주고서 추가로 to를 발화해서 그래야 하는 곳을 부가하고 있으므로 더 골라인의 특성상 on 뒤에 생략된 심축 목적어는 더 그라운드이어야 합니다. 또 예시 2의 구조에서 보듯이 to이하는 앞에서 발생된 심층적 수동화 상태 모두를 구체화하는 부가요소입니다. 참고로 예문 5 표현에 사용된 on to는 on의 접촉성과 to의 시도성이 합해져서 새로운 의미를 표현한다고 보면 접촉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되므로 on to equal 대상까지 라는 해석이 타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on의 특성을 의존과 지탱의 지속이라고 보면 본문 8 표현은 가장 잘 적용되는 구문이 될 듯합니다. 대나무가 깎아지른 듯한 바위면을 의존하고 있고 바위는 지탱을 지속시켜주고 있는 광경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화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1, 2, 3 구문에 이 개념을 적용해 개연성을 가져보겠습니다. 동사 put은 용도대로 끼워져 있게 한다라는 심층 의미로 작용합니다. 이 작용 개념에 따르면 예문 1의 경우에는 주전자에 뚜껑의 용도대로 맞춰 끼워 놓는다는 말인데 주전자 뚜껑과 주전자 아가리는 규격이 꼭 맞기 때문에 서로는 밀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 뚜껑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예문 2와 3에서는 put 동사의 역할 기능과 on의 밀착성의 결합으로 머리와 헬멧과의 관계와 몸과 옷의 밀착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처럼 어우러지는 의미 결합이 구동사화되어서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출현하게 된 바탕일 것입니다. 예문 4에서의 come은 접근 진행 동사이고 접근을 그 진행의 특성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 특성 때문에 오너라라고 해석되었지만 어떠한 진행을 재촉하거나 부탁할 때도 쓰입니다. on의 밀착성을 생각하면 와서 접촉하라라는 심층적 의미 표출이 자연스럽고 따라서 그런 접촉 상태를 계속 진행시키라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밀착성이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듯합니다. 예문 5는 일행을 먼저 보내는 나고자의 동작을 발췌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에서 on을 해석할 때 계속의 상태로 인지하게 해주는 것도 전치사 on의 밀착성과 의존과 지탱의 지속이라는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 때문이고 이 점이 일행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계속 가라는 손짓임을 알게 해줍니다. 본문 9는 손등을 땅에 대고서 마치 발처럼 사용하며 걸어다니는 고릴라를 표현한 글입니다. 고릴라가 땅을 짚고 서 있는 동작을 보고서
손을 드랍시킨 상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말 내려뜨려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상태를 구체화하는데 on을 선택해서 의존과 지탱의 지속 상태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문 1은 덤불이 우거진 숲속에서 앞으로 헤쳐나아가기 어려운 상황 묘사를 표현한 구문입니다. 고릴라가 손을 짚고 가듯이 땅에 손을 대고서 가야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가야만 하는 숲속의 모습에서도 의존과 지탱의 지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손잡이가 있는 의자에는 인이, 평평한 의자에는 on이 쓰인다고 구분 지우기도 하는데, 사용된 전치사의 역할 기능에 따르면 더 카우치는 걸터앉기의 편한 구조의 평평한 의자이므로 on의 접촉성만을 반영시켜서 나타냅니다. 이에 반해서 더 체어 같은 경우는 팔을 걸칠 수 있는 거리가 몸을 가두기 때문에 팔거리의 범위 내를 속성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in이 선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on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on은 양 대상 간의 접촉 상태를 나타냅니다. 둘째, on의 접촉 상태는 의존과 지탱의 지속을 드러냅니다. 셋째, on은 의존과 지탱의 지속 상태가 밀착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도출한 on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밀착 전치사 on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